예,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향기인문학센터 HK 플러스에서 용인인문학 특강을 맡은 단국대학교 동양연구원의 김명섭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는 용인의 항일 의병과 3.1 독립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게 약 125년 전에 용인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용인 항일 의병들, 그리고 3.1 독립만세 운동에 대한 그런 실상과 연구 현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바로 1894년도 이른바 갑오 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그 시기인데, 이때 동학 농민군들이 이제 조선 봉골 왕조의 폭정에 맞서서 이제 봉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이제 그 진압을 위해서 우리 한반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본군들이 진압보다는 먼저 경복궁을 먼저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듬해 1895년도 10월 달에 명성황후죠. 명성황후를 그 잔인하게 시해하는 그런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우리 전통적인 이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고종이 먼저 단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대한 그 전 국민적인 반발이 일어났고, 그 중에 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의병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됐는데요. 예, 바로 이 1896년 1월 1일 날 김아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천에서 창의소가 결성이 됩니다. 이 김아락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의병들은 창의를 하면서 이 창의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분통하도다. 저 정부 당국자들의 망극한 변고를 창조하여 종사와 수천만 생명을 오랑캐 손에 넘겨주려 하다니. 이런 아주 격분에 찬 그런 창의문을 썼고, 그리고 이때 창의하는 사람들이 각처에 벌떼처럼 일어나서 용인을 비롯해서 안성, 포천, 시흥, 수원, 안산 이런 여러 고을에서 일제히 이천으로 모여드니 이로부터 이 군의 가세가 크게 떨쳐 대오를 편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그 김아락의 일기에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1896년도 이 2월 달에 결성된 이천 수창의소 이 의병들은 이 이천에서부터 남한산성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첫 번째는 1896년 1월 18일 날 광현, 즉 이천과 광주 사이에 있는 그 넓은 고개라는 뜻의 넓고개 그 광현입니다. 거기서 전투가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첫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리고 2월 12일에는 이현 전투, 이천에 있는 이현에서 전투가 있는데 거기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천 수창의소 의병들은 2월 23일 날 남한산성으로 이 의병들을 모아서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옛 지도에 제가 그 당시에 그 의병들의 진출과 배치도를 만들었는데요. 이 남한산성이 사대문에 있었을 때 이 동문을 통해서 이 의병들이 들어왔고요. 그 중심지가 아마 개원사라고 하는
그 사찰에서 중심을 의진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관군과 또 일본군과 전투가 있었는데요. 바로 북문에서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서도 아주 그 남한 선생이 갖고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사기가 높았기 때문에 이 관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도쿄 아사히 신문이라고 하는 그 일본 신문에서 이 당시의 의병들을 이제 소개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의병들의 수는 약 1600명이다. 그리고 광주와 이천, 양근, 그러니까 지금의 양평이죠. 양평에 지방병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서울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 의병들이 이렇게 경기 의병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이제 전달을 했는데요.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우리 관구를 모아서 불당리에도 배치를 하고 충북리에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성남 지역의 매창리라고 하는 지역에도 배치를 해서 이 남한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당히 위급한, 또 굉장히 그 사기가 올라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3월 22일 날 불행히도 이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남한산성에서의 전투는 안타깝게 패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관군과 의병들 사이에서 많은 전투가 있으면서 사상자가들이 났는데, 의병은 약 500명가량이 죽고 관군은 300명가량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자료로 봐서는 상당히 격렬한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일본군은 그것뿐만 아니라 1907년도 8월 22일 날 남한산성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의병들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산성 안에 있는 9개 사찰을 모두 파괴시키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예, 1896년 남한산성에서의 그런 연합의병이 패배한 이후에 각지로 흩어져 있다가 1904년 러시아와의 일본군과 전투가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러일 전쟁의 시기가 오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경기도의 의병들이 이제 다시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군들은 그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일본군들은 이 경기도 사람들을 전쟁의 부역 위로 동원하게 됐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키면서 의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의병으로 꼽힌 사람이 이 농민 출신이었던 이인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대가 있고, 근데 이 부대는 용인의 양지, 그리고 구람, 지금의 이제 그 이동면에 있는 구람사, 지금의 용덕사입니다. 여기에 있는 구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응거를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실제 그 항일 의병들을 이제 모으게 됐습니다. 이 구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의병들이 응거를 했고, 거기서 전투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자료는 바로 자료에 나오는 이 황성신문 1905년도 6월 24일에 있는 나온 자료로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순처병 5명과 별순교 3명이 비도, 그러니까 의병들 얘기죠. 의병들을 탐문차 용인 구람사로 가니까 거기서 비도, 즉 의병 25명을 만나서 이 진압군들이 일제히 산을 올라서 총을 쏘았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도피하고 그 의병대장 이하 12명을 포박하였다. 바로 이 의병대장이 이제 이인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총과 환도, 즉 그 한국식 칼이죠. 화약과 그리고 명부 등을 압수하였다. 예. 이런 자료로 여기서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박서계라고 하는 의병 부대도 여기서 활동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황성신문 1905년도 5월 29일자 신문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자료는 이렇습니다. 죽상군수의 보고에 의하면은 의비, 즉 그 의병이죠. 약 300여 명이 이제 이 자리에 모였고, 그 중에 전투가 벌어져서 죽은 자가 2명이다. 그리고 중성자가 또 1명이었고, 포로자는 3명 있었다. 그리고 이 의병들 중에서 도피한 사람들은 다시 원산면 야광, 지금도 그 야광 마을이라고 지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였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 의병들이 갖고 있던 말 한 필과 환도, 즉 칼, 탄환 등을 압수하였다. 예, 이런 게 황성신문에 아주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 구람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사진으로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굴처럼 아주 깊게 파여 있는 곳이고요. 바위가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병들이 이제 여기서 거주하고 또 다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안성이라든가 용인 지역으로 직접 의병 활동을 하러 가는 그런 그 거주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성신문에 이제 실린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에 의병 약 수백 명 정도가 둔치하였다, 모여 있었다. 그래서 일본군이 약 10명이 밤에 올라서 이 절에 난입을 해서 막 총을 쏘니까 의병이 흩어졌다. 그런데 다음날 의병이 다시 수를 더해서 그 절에 구람사에 다시 모였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1905년도부터 이런 의병들이 이 용인 지역에 많이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1907년도에 다시 한 번 더 후기 의병들이 다시 재봉기를 합니다. 1907년은 우리 역사에서 또 중요한 아주 변환기인데요. 즉, 그 1907년도에 헤이그에 이제 우리 고종 황제가 밀사를 보내죠. 3명의 밀사를 보내고, 이것이 이제 일본 정부에게 크게 항의를 받고, 송병준 같은 친일파들은 고종 보고서 직접 일본에 가서 천황에게 가서 사죄를 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종은 강제 퇴위당하는 그런 아주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8월 1일 날 바로 군대가 해산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군대가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이고, 또 군대가 없다면은 그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식민지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죠. 이에 이제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반발을 하고, 거기서 의병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경기도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의병들이 일어났는데, 이 용인 지역에는 이 여러 의병 부대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사진으로 보는 이 이모교라고 하는 의병장 5교 임경재 동상인데요. 이 이모교라고 하는 의병 부대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모교 의병은 당시 양지군 평창리에서 이제 태어나셨고 또 집안 대대로 무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그 관직에 나가서 외국어 학교로 가서 부교관까지 지내신 분이기도 하고요. 농상부 장관, 농상공부, 즉 지금의 행정부 같은 곳인데 거기에 주사로서 공직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1907년 8월 1일 날 우리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되는 지경에 이르자 관직을 과감하게 이제 내려놓고 의병에 참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천과 여주, 안성 이 일대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 활동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뭐 이천 읍내로 가서 이천의 우편 취급소 또는 지금의 그 경찰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일본 분견소를 습격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친일에 앞장섰던 일진 회원들을 이제 그런 척살하는 그런 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그 전에도 봤던 그 용인 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병 근거지에 이분도 가서 거기서 많은 의병들을 모으는, 그리고 그 안성으로나 또 이천으로나 활동을 나갔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가 일지 회원들의 밀고에 의해서 1907년 11월 14일 날 이제 광주군 실천면에서 이제 피체가 되시는데 바로 현장에서 총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그 수모를 당합니다. 이 당시 그 황성신문에 실린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예. 의기 이모교가 여기에 광주 실천면에 잠입을 했던 것을 일본 순사와 일진 회원들이 그것을 알고 밤에 잠행을 해서 가서 잡았다. 그래서 신문하니까 이분이 죽산에서도 이런 그 일진 회원들을 척살했고 그 다음에 일본군을 공격한 일이 있다. 이런 것을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을 했다. 그리고 부장 한 명도 체포 시에 저항을 하는 거로 총살했다. 저항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본군들이 총살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예, 이 이모교 의병 부대가 주로 활동한 곳을 한번 이 지도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구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이 죽산군, 현재는 죽산 면사무소가 여기에 있는데요. 죽산군 중심지에도 갔다가 또 여기 안성 시내로 그래서 공격을 했던, 그래서 이 산을 이용해서 의병을 활동을 했던 것을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음으로 남상목 의병장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분은 지금의 그 성남인, 이제 그 당시는 광주군이죠. 광주군 낙생면 하산운이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젊었을 때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여기 일본군들의 강제 노역에 이제 동원됐다가 그걸 현장에서 거부하다가 피체돼서 아주 고문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의병에 참여하게 되시는데, 그러면서 의병 활동을 주로 용인과 그리고 죽산, 지금의 이제 안성 지역 여기까지도 활동을 하시는데,
이 9월 달에는 양지, 죽산, 수원 여기에 여러 의병 부대를 배치를 하고 많은 그리고 나중에는 안성에 있는 칠장사로 그 근거지를 옮겼다가 거기서 그 같이 연합해서 이 안성 시내를 공격하는 그런 활동을 벌칩니다. 그리고 저기 제천에 있는 이강년 의병 부대에서 또 활동을 하면서 음성 전투에도 참여하신 분입니다. 바로 요 옆에 있는 이 판결문이 그분의 활동을 같이 했던 의병의 판결문인데요. 그 내용이 여기에 많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11월 달 일진회 회의 회원이었던 그리고 친일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송병준과 그 아들 송정훈의 밀고에 의해서 일본 헌병에 피체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8년도 11월 4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시 과연 이 의병을 때려잡은 또는 그렇게 잡는 사람이 누군가? 이 송병준과 송정훈인데요. 이 사람들의 별장이 바로 용인의 이 추계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의병들이 이 악명 높은 친일 송병준 집을 습격을 하기도 했고 여기서 직접 전투가 일어나기도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진회원들이 또 의병들을 이리로 잡아서 여기서 고문도 하고 또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분, 이제 정주원이라고 하는 의병, 그분들의 부대를 또 소개를 할 것인데요. 이분은 원래 고향은 이제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용두리 출생입니다. 그러다가 1907년도에 지금의 이제 원산면, 용인 원산면인데 여기 하수리에서 농민으로 살다가 거병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양지와 죽산, 수원 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고 또 고향이 당진이다 보니까 글로 배로 이동을 하고 위급할 때는 배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풍도나 서산 이런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은 1908년도 3월 무렵에 원산면 능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저기 지금의 충남 해미 읍성에 있는 해미 쪽에서 이제 피체가 되신데 그런 자료가 이 판결문에 그대로 잘 실려 있습니다. 이분의 그 활동을 같이 이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황명은과 신영구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판결문이 남아 있는데요. 이분들도 이 유지를 받들어서 계속 같이 의병을 계속 이어가다가 불행히도 피체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신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또 소개드릴 분이 이제 정철화라고 하는 의병 부대인데요. 이분은 용인의 용동 출신입니다. 용동중학교가 있는 용동. 이분도 1907년도부터 이제 의병을 일으키시게 됐는데, 안성의 칠장사를 중심으로 활동하십니다. 이분도 의병 부대를 이끌고 안성 읍내를 공격하기도 했고, 또한 허위 대장이 있는 13도 창의군에 거기에 휘하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서울 남대문에서 피체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고금도로 유배를 15년형을 받고 유배를 가신 분이고,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대한독립의금부라고 하는
그런 항일 단체에 참여하셨다가 또 피체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만주로 망명하셔서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예, 또 223이라고 하는 부대를 이제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의 이제 그 용인 에버랜드가 있는 모현면 능원 출신입니다. 예, 거기서 원래는 대한제국 시기에 군인으로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이 1907년도부터 항일 부대에 참여하셨고, 또한 그 많은 친일 단체들, 또 일진회원들을 이제 처단했다고 하는 기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향인 이 용인 포곡으로 왔다가 거기서 이제 피체돼서 옥고를 치른 분입니다. 그런 분들의 이제 판결문이 바로 이런 자료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들 외에도 이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용인 내에 거주했던 분 임호, 그 다음에 박춘식, 그 다음에 홍금만,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죽산 내 송금봉, 이런 분들이 의병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이 자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1907년도 의병들이 1909년도까지 활동을 했고, 또 그러다가 이 안타깝게 1909년도 9월 달부터 일제는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아주 그 잔인한 의병 진압 작전을 펼치죠. 특히 그 경기도에서부터 충청도 그리고 호남 지역으로 가서 바닷길도 막고 육지를 봉쇄를 해서,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의병들을 탄압을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약 의병장 103명이 피체가 되고, 또 양민도 약 2만여 명이 학살되는 그런 아픈 역사를 이제 겪게 되죠. 이렇게 의병들을 진압을 한 다음에 일제는 1910년 드디어 강제 합병에 나섭니다. 원래는 8월 22일 날 이 데라우치 조선 통감과 이완용 총리 대신이 이제 그 강제 병합에 조약을 맺게 되고, 일주일 후에나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8월 29일이 이제 국치일, 나라를 뺏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는 이렇게 우리 조선을 완전 점령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먼저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거의 그 9년, 근 10년 동안 이 토지 사업을 시행을 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의 땅을 빼앗게 되는 것인데요. 약 조선 총독부가 40%의 그 국토의 전답과 임야를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가장 큰 그 악덕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소장농이 되거나 빈농이 되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일본으로 가고 만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그런 슬픈 디아스포라가 전개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일본 조선 총독부는 우리 전통적인 지방 행정을 자기식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이게 1914년 4월 달에 있었던 지방행정 개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그 중심 도시를 외곽으로 옮겨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바꿔서 우리 조선의
그런 그 오래된 전통을 깨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용인군청도 원래는 읍산면 언남동, 지금의 이제 기흥구 쪽에 있었던 것을 처인구의 김양장으로 옮겨버리죠. 그리고 죽산 지역에 많은 의병들이 이제 일어나고 저항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그 죽산군을 면으로 격화시키고 죽산군에 있었던 원일면, 원산면, 근산면 이것을 용인으로 이제 편입시켜버리는 그런 그 일을 벌입니다. 이 일본이 조선을 합방한 다음에 이런 그 근 10년 동안의 아주 경제적 수탈, 그리고 정치적인 탄압, 또 그 무력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옥죄게 되니까 이 저항감들이 이제 점점 쌓였다가 이 고종 황제의 갑작스러운 독살로 이제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죠. 고종 황제는 1919년 1월 21일 날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이완용 총리가 그날 숙직을 섰다 그러고, 그때 이 궁녀들을 통해서 식혜를 먹게 했는데, 그게 이제 뇌일혈을 일으켜서 고종 황제가 돌아가십니다. 이에 대한 고종 황제가 그 독살됐다고 하는 소문이 전국을 퍼지면서 그 인산날인 3월 1일이 우리 독립만세 운동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이 고종 황제에 대한 그 독살에 대한 분노, 10년 동안 쌓인 그런 일본 식민 통치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이제 분출이 됐고, 용인 지역에서도 이런 그 저항이 시작되는데요. 용인 지역의 독립만세 운동은 1919년 3월 21일을 많이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때 3월 21일 날 일어난 독립만세 운동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재판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이 황경준이라고 하는 그 좌정곡에 거기 주민들이 이 조선 독립만세를 부르라고 하면서 새벽부터 만세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시작을 비롯해서 3월 24일 날 용인에 김양장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한 것이 자료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이날은 원래는 그 이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이제 첫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졸업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학생들이 이 시장을 향해서 가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의 그런 그 첫 시위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게 되고 독립만세 운동에 적극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립만세 운동을 조금 더 그 구역별로 좀 나눠서 보면은요, 3월 28일 날이 이제 본격적인 그런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처인구에 속하는 모현면, 포경면에서 일어납니다. 모현에 있는 그 왕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시위대가 첫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 시위대가 그 길을 따라서 초부리로 가고, 초부리에서 시위대가 다시 포곡의 삼계리로 갔고, 삼계리에서 둔전으로 가고, 둔전리에서 다시 유방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용인군청이 있는 김양장으로 행진을 합니다. 이게 바로 릴레이식에 이제 계속 사람들이 불어나면서 만세를 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군청에서는 약 1000명가량의 이 시위대들이 거기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김양장에 있던 일본군 수비대가 이제 출동을 해서 거기서 투석전이 벌어지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상자도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은 왕산리에서 400명이 참가를 했는데 검거된 사람은 8명이다. 수여면 유방리에서는 500명이 참가했는데 5명을 검거했다. 김양장에서는 500명이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도 5명을 검거했다라고 하는 일본의 자료가 있습니다. 요 과정들을 저희가 지금의 지도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용인 이쪽에 왕산리를 출발을 해서 처부리, 그리고 삼계리, 그 다음에 둔전리, 이렇게 해서 용인에 지금의 그 처인구청이 있는 김양장으로 이제 진출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피체된 분의 권정목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수용기록 카드인데요. 얼굴에 저렇게 뺨에 타박상을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지 지역과 기흥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제 일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고길이라고 하는 그 안쪽에 마을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거기 구장이었던 이덕균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안종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중심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의 수지 면사무소가 있었던 곳, 지금은 이제 수지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이제 만세운동을 벌였고요. 다음 날에도 이제 이 시위대가 일어나서 그 당시 읍산 면사무소가 있는 언남동으로 이제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위대들이 그쪽으로 진출하게 되니까 일본군들이 그 진압에 나서서 바로 거기서 발포가 있어서 2명이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바로 경기도 장관이 보고한 그 기록에 그날의 참상이 잘 드러납니다. 이것도 지도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만세길을 따라서 그 지도로 이 첫 출발지가 이제 고길이라고 하는 안쪽의 마을인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의 동천리, 이제 지금 동천역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갔고, 그리고 수지면사무소가 있는 지역, 그리고 거길 지나서 이 지금의 용인 향교가 있고, 그리고 언남동, 그래서 이 진출로가 나중에는 그 김양장이 있는 용인 군청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체됐던 이덕균, 이분은 그다음 구장이었는데, 이 구장이 참여한 그런 아주 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원산 배감 남사 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일본의 자료에 의하면 용인군 사암리에서 31일 날 이렇게 만세운동이 있었다라는 이런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배감 지역으로 이 시위대가 진출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남사 면사무소로 가서 거기서 그 면장을 구타를 하고 일본 수비대를 습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이것도 경기도 장관이 총독부 경무국장에게 이제 보고한 그런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은 3월 31일 날 그 약 3,000명 이
농촌마을에서 3,000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죠. 여기서 이 주민들이 모여서 백암 면사무소를 공격을 했다. 이로 인해서 일본 수비대들이 발포를 해서 여기에 시위대가 한 명이 사망을 했고 부상자도 발생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현재 지도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원산면 그 입구에서 출발했던 시위대들이 면사무소를 거쳐서 백암으로 오늘날의 백암시장이 있는 백암 면사무소까지 진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인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체가 됐고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수지의 이덕균 이 구장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었고요. 그리고 포곡면, 양지면, 외사면, 원산면 이런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피체돼서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3.1 운동 때 사망자는 약 35명이라고 밝혀졌고요. 부상자는 139명. 그리고 피체된 사람은 500명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참가자만 해도 13,200명으로 조사가 됐으니까 당시 용인 인구가 약 25,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 의병과 3.1 운동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과정들을 우리가 조사해서 살펴보면은 앞으로의 과제가 많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이런 사료가 이제 발굴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남아 있죠. 그래서 그 피해 현황과 앞으로의 그 선양 사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용인 지역이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인 독립기념관으로 발전해서 지역의 정신적인 그런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나 군인들 또 청소년들에게 미래 우리 민족 교육으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런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선양 사업도 이렇게 발굴된 의병들과 3.1 독립지사들을 이제 생가라든가 이 자료들을 이제 복원시키고 그걸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것을 박물관으로 모으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분들을 인물 달력을 만든다든가 거리 이름을 새로 지을 때 이모교 거리라든가 또는 정주원 의병 거리라든가 이런 지역 인물들을 상징하는 그런 그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문학재라든가 또 탐방 코스로도 앞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지역 문화 축제에도 우리 독립운동의 그 분들을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 용인 의병과 3.1 운동에 대해서 준비한 모든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